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고생을 했어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마흔의 돈공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니 선생님 요새 이제 핫한 유튜버시잖아요. 그 다니 선생님께서 책을 펴셨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그냥 요약해서 간단히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좀 한 줄 한 줄 곱씹으면서 같이 읽고 느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두 편으로 나누더라도 제가 이걸 꼼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정독을 하고 나면 원래 그렇잖아요. 배경 지식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다른 책을 읽기가 쉽게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제책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다음번에 또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책을 한번 정독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적어보세요. 하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적을 것 같죠? 그런데 오히려 한두 가지 적고 심지어는 하나도 적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들이나 자수성가 하신 분들한테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수십 가지를 그 자리에서 뚝딱 적어내신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디어도 많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돈 벌 방법을 궁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희는 쓸 방법을 궁리하잖아요. 그렇게 평소에 해둔 생각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회에 만나면 이게 바로 돈 버는 기회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참 준비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40, 50대에 직장을 은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유형이 어떤 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동기 3명이 있었는데 한 동기는 자녀 사랑, 착실한 저축형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70년대, 60년대 우리 아버님들, 50년대생들, 아버님들이 하시던 방법이죠.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또 착실하게 저축하고 두 아이 모두 유학을 보내고 첫째 아이도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착실하게 살다가 은퇴를 5, 6년 앞뒀을 때 남은 거라고는 아파트 한 채 뿐이고 별거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동기 B군은 준비 없는 무모한 창업형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금 6억에다가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더 들여서 창업을 했대요. 그런데 창업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짜증나서 폼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창업 설명회에 갖다 덜컥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만 3억 정도를 주셨대요. 이게 준비 없는 창업이라는 게 정말 기름통을 짊어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죠. 이렇게 한번 창업을 하고 나면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도 감자탕집이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상가는 누가 봐도 학원용 상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학원을 하면 정말 잘 될 곳에다가 그것도 1층이 아니에요. 1층이 아니고 2층에다가 감자탕집을 열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갔을까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레이터 걸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뭐 전단지 뿌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가 됐나 보다. 이제 한 2주째부터는 손님이 차겠지 했어요. 그런데 웬걸 한 명의 손님도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버님들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시면서 술 한잔을 한다고 하신들 1층에 있는 집을 오가다가 들리시지 굳이 2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집에 갈 리가 없고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가기 바쁘지 다시 나와서 거기 상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술을 드시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 일주일 후에 바로 문 닫았습니다. 바로 문 닫고 그 인테리어 비용하며 그 잠깐이지만 또 임금하며 너무너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저분이 저 액수를 날릴 때는 분명히 퇴직금도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진짜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3번 꾸준한 재테크형이신데 이분은 좀 특이했어요. 담임쌤과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동기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한국전력공사 하면 거의 철밥통에 준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거기 가서 연봉을 딱 받아보면 보통 차도 바꾸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차나 집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그리고 옷도 심지어는 두세 벌로 돌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주말마다 열심히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친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 강의를 듣고 임장을 다니고, 임장이라는 게 현장을 이제 직접 다녀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투자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연봉만큼 벌기 시작했대요. 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해서 임대 수익으로만 4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앞으로 2년 내에 자기가 은퇴를 할 거라고 결정을 했대요. 근데 그때까지 월 550만 원의 수익도 자신이 있다고 했던 거죠. 아, 이런 친구는 정말 대단한 준비성 아닙니까? 그죠? 이 세 친구의 차이는 뭘까요, 과연? 퇴직하기 전에 미래를 미리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40, 50대에게는 바로 주거비를 줄여서 여유 자금을 만드는 거죠.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아마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또 옮기는 것도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법칙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법칙? 단무지 법칙. 우리 만두 먹을 때 많이 먹는 단무지. 그럼 이 단무지가 뭐냐? 말 그대로 단은 단순하게입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부자가 못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뭐라도 시작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보세요. 정말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하기까지 얼마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무는 무식하게입니다. 무식하게. 모든 게 준비되면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완벽하게 준비돼야지 뭘 시작하지. 어떻게 뭘 시작하란 말이야. 난 못해. 난 이렇게 더 준비가 필요해. 그런데 그 더 준비를 하기 위한 날짜들이 정말 하루하루 계속 가면서 전혀 준비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단순 무식하게 바로 시작하는 게, 뭐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다음 단무지 중에서 지는 지속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정말 꾸준히 해야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한 달 하면 정말 많이 한 거고, 한 달 정도 하다가 모든 걸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감명받은 말, 따라하세요. 지금이 내 나이가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뭐라고요?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인생 이막에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네. 그 예전에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작가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투병 중에 자신의 종량에게 편지를 썼어요.
종양에게? 암세포에게. 저도 왓칭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봤는데 보통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너와 1번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사람이 있고 2번 내 너를 완벽하게 제거해 버리겠노라. 그래서 치료를 다 해버리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고 3번 모든 것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다른 거죠. 이제 바라는 희망의.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가 먹힐까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말끔히 제거되어 있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이 셋 중에 가장 기도빨이 먹히는 것은 세 번째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분도 자신의 종양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나 봐요.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 라고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 이분도 이 단희 선생님도 9억 원이 넘는 빚을 지셨거든요. 이 빚을 정말 나로부터 떼어내야 할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왜 이분의 인용을 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단희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없을 때 대가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업적이라는 게 어디 다 써 있을까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면 백만장자가 쓴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이 그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 시운 어떻게 이뤘는지를 노하우를 거기다가 다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 책을 읽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걸로 한번 타파해 보겠다. 그러면 원래 하던 식의 그 정도 수준밖에는 타파가 안 된다는 거죠. 단희 선생님은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 쪽방촌에 계셨어요. 이제 빚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용직 자리를 전전을 했는데 새벽에 인력시장에 갔다가 이제 허탕을 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막 이제 하늘을 저주를 한 거죠. 하늘이 나를 버렸다면서. 근데 자기 앞에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파시는 분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근데 다리도 하나,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으신 분이셨는데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면서 막 행인들한테 목청 높여서 우산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단희 선생님은 벼락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도 묵묵히 자기 일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나는 겨우 하루 일 못하게 됐다고? 이렇게나 세상을 저주하나?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굉장히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곧장 노트를 펼쳐가지고 나의 빚 9억 원에게 하고 편지를 쓰신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빚 9억 원에게.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빚에게 감사한다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이 빚 덕분에 정말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초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이 이 상황을 빨리 타파를 해야 하니까, 돌파를 해야 되니까 왜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이 차 밑에 깔렸으면 막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 올리잖아요. 여성이 뭐 40몇 킬로의 그런 가냘픈 여성이 막 몇백 1톤 정도 되는 차량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 숨어있던 힘을 끄집어내 주었던 것도 빚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하신 거죠.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그런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실직을 당하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모두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뭐 꼴찌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하지만 게 성실함과 계속 꼴찌를 하고 뭘 노력을 해도 성과가 안 나니까 이 약간 삐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성실함과 착실함이 어쩌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대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 삶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이제 마음에 맷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래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최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어려운 생활 끝에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아르바이트, 특히 막노동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거나 한 적이 없는데, 이 막노동을 하면서 막 친구들은 힘들다고 나 안 해 막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을 막 해냈고, 오히려 아저씨들한테 그 일 때문에 칭찬을 받고 막 하니까 자존감과 자신감이 조금씩 차올랐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고난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이 담임 선생님이 그 빚에 허덕일 때 모 기업체의 전무님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을 넣어놓고 골프 약속이 잡히면 골프장에다 넣어놓고 자신은 이제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그분 모시고 온 분이 다 끝날 때까지. 거기 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사들이 다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야, 너 그 게임장 알지? 우리 동네에도 생겼던데 뭐 이러면서 자기가 파친코 게임에서 그 뭐 성인용 슬롯머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한 대를 팔면 수수료가 한 100만 원은 떨어지는 걸로 굉장히 옛날에 짭짤한 이익을 봤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빚이 없었으면 이런 것도 안 들렸을 텐데 빚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100대만 팔아도 1억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귀가 솔깃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같이 뛰어들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죠. 한 달에 한 대도 못 팔았다고 자기 일본에서 온 잘 나가는 판매업을 하던 친구 앞에서 이제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나 아주 그냥 죽겠다 진짜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어떻게 팔지? 라고 했을 때 친구는 어떻게 팔기는 블로그로 팔았지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 블로그가 뭐지? 친구는 그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은 블로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블로그를 만들고 PC방에 가서 자기가 뭐 게임 판매자인지 아니면 블로거인지 헷갈릴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입질이 오고 사람들이 뭐 연락이 오고 해야 할 텐데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면 하루에 10개, 100개 올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거죠. 글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정말 거짓말같이 이제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소위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10개월 정도 만에 큰 돈을 갚으셨대요. 그리고 또 그 블로그도 뭐 원하는 값에 팔고요.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이나 블로그의 힘을 맛보시게 된 거죠. 삶은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구렁텅이로 한번 몰아넣어보고 그러고는 이제 이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라는 식으로 구경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이 나를 뒷걸음질하게 만들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한번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다음도 계속해서 뒤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로서는 정말 상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자신을 굳게 믿어야 된답니다.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쪽방촌이니까 무슨 뭐 개인 화장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공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종이 뭉치 같은 걸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어서 보니까 제본서에서 제본을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뜯겨져 나간 그 책 가운데 별 생각 없이 집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번개를 맞은 듯이 온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친 느낌을 경험하게 되셨답니다. 거기에 나왔던 큰 빚을 져서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그 이야기가 이 책 속의 주인공이 독서와 마케팅을 통해서 삶을 바꾸게 되었다는 걸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책과 마케팅 공부는 선생님의 화두가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모든 빚을 갚고 그 빚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안겨주게 되었던 거죠. 이분은 43 나이에 내 운명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 돈이 들어갈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책을 사기 시작한 거죠. 책은 가장 저렴한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는 짧게 뭐 몇 년에서 수십 년간 공부하던 그런 노하우를 단돈 1, 2만 원에 사가지고 몇 시간 만에 터득을 할 수 있으니까 책만큼 좋은 교재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임쌤이 읽으신 책이 마케팅 책만 500권. 500여 권의 마케팅 책을 읽고 나면 그냥 뭐 준 전문가? 웬만한 전문가 정도는 하시는 거죠. 모르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빚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책을 샀으니 얼마나 돈이 더 부족해졌겠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독서를 멈출 생각은 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 마케팅 있죠? 그분이 이제 빚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갚다가 이분이 퇴사하시기 전에 가장 잘 하셨던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3년에 걸쳐서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도 무조건 그 증을 딴다고 해서 일을 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 실무를 익혀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해본 거죠. 어떤 부동산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지 계속 구했는데 뭐 구해지겠어요? 잘 안 구해지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사장님이 자기 집에서 일을 해보라고 하셔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공인중개사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을 대신해서 담임 선생님이 나가게 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막 핫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한 20대 어린 청년이었는데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던 청년이었대요. 한 대도 아니고 심지어 두 대가 막 번갈아 가면서 울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아유 저 친구 막 이 근방에서 뭐 에이스야 에이스 너무 일을 잘해. 한 달에 한 3천은 기본으로 벌걸? 돈을 갖다가 죄다 끌어먹는 것 같아 막. 이런 평판을 받는 청년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버는 거지? 그랬더니 그 청년도 블로그 마케팅으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붙들고 거의 매달리듯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종처럼 막 부려도 좋으니까 블로그 마케팅 좀 알려주세요. 나이 40 넘었는데 20살짜리 청년한테 매달려서 나를 종처럼 부려도 되니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 접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좀 절박한 상황에 있어도 그 자존심이라는 게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걸 다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분은 그냥 내려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도움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 도시락 파는 여자에서 나왔던 그 켈리 최 회장님도 정말 어려울 때 각 부서의 요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했더니 모두가 다 도움을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단지 마케팅만 잘하는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팔지 마라. 사람이 사게 해라. 라는 이 문구를 정말 정확하게 실현한 청년이죠. 막 고객과 통화를 하면 밀당을 하는 거예요. 아, 뭐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싸게 나와서 진짜 당장 보러 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계약금을 먼저 받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똥배짱을 부려도 사람들이 조바심에 막 냉큼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높은 경쟁률에서 내가 뽑혔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게끔 정말 설계를 잘 하는 거죠. 이렇게 심리전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 블로그를 처음 접속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 물건들만 잔뜩 늘어놓고 이제 뭐 고르세요. 우리는 이만큼의 물건이 있습니다. 뭐 뭐든지 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초보자가 원룸을 계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뭐 3가지 아니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2가지 방법 이렇게 정보를 올려놓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거 보겠어요. 그죠?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다는데 누가 안 읽겠어요? 굉장히 고급의 양질의 정보를 담은 글을 올려놓고 소위 말하면 그게 사람을 이끄는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유입률을 높이는 이런 글들로 유혹을 한 다음에 그냥 은근슬쩍 자신의 가게를 딱 홍보를 하면 이 광고인가 뭐 하면서도 다 보게 되는 거죠. 대놓고 정말 우리 가게는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어. 뭐 아무리 자랑을 해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스리슬쩍 자기 팔 물건을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면 좋은 정보를 얻었으니까 이 물건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에 사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채업자가 따라다녔잖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굉장히 많은 빚을 갚은 다음에 사채업자랑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께 5천만 원 정도를 따로 모아서 본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기 빚을 더 확실히 청산을 할 수 있었겠죠. 목표라는 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사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으면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금방 무기력해지고 행복까지는 누리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신의 목표를 자신만큼 돈이 없고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 인생 제 2막에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컨설턴트 해주면서 상담해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자신의 목표로 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년 반 만에 30만 명에 이르는 구독자가 생겼답니다. 30만 명. 유튜브로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올리겠어요. 강의료에 뭐 컨설턴트비에 부동산 임대업에 뭐 굉장하시겠죠. 실패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단점조차 뒤집으면 강점이 되는 게 현실이고 또 한때는 실패를 불러왔던 약점도 이걸 뒤집어서 잘만 이용하면 더 큰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2편에서 그러면 또 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문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2편도 꼭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